입법권과 입법 절차예요. 자, 여러분, 요 그림은 잘 그리셔야 되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이름 좌측부터 시작하시면은 10인 이상, 그죠? 10인 이상. 일단 요 10명, 그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정부요. 여러분, 정부, 이건 우리나라에 이거 원래 이 대통령이 없는 이야기지, 그지? 이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의원 내각 조서지, 그지? 의원 내각 조서인데, 있단 이야기죠. 소리 안 들리나? 소리 안 들리는데? 그치? 누가 껐어? 인강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막 뜯고 나서 그걸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뭐야? 스님 뭔 이야기를 저리 뜯었냐 이거지? 이야기 잘잖아.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죠? 그래서 나는 되게 뻘쭘하잖아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정부. 여기 이제 의원내각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그 밑에 보시는 통상적 입법절차 우리 설명되는 단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발의 10인 이상 국회의원에도 들어가 이런 위원회도 그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위원회도 기억하셔야 되고 위원회. 그게 그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위원회도 기억하세요. 그게 다 이거지. 그러면은 10인 이상 위원회 정부 3자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케이 다시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국회의장한테 가요. 국회의장이 이걸 국회 상임위로 넘깁니다. 그리고 국회 이걸 특별위원회에 넘기는데 그러면 안 돼. 시험은 치사히 고려냅니다.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땡! 어디로 넘긴다고? 해당 상임위로 넘긴다. 이게 만약에 뭐 보건복지에 관계되는 어떤 무상급식에 관계되는 법률안이다 그러면은 보건복지. 이게 만약에 외교에 관계되는 그러면은 뭐 외무위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해당 상임위는 한다.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은 상정하기도 하고 폐기한단 말은 이제 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 뭐 말도 안 해 폐기도 가능하고요. 폐기도 가능하고 슬래시 하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법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폐기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다. 그죠? 수정 하나 써놓으세요. 수정.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기는데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더라. 뭐? 법제사부위원회. 우리가 통상 줄여서 법사위라고 말하는 게 법사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사위라고 하는 거. 법제사부위원회로 넘어가더라. 법제사부위원회. 요거 순서를 상임위 다음에 법사위다, 그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법사위 다음에 상임위 그러면 틀린 그것도 시험에 그렇게 또 치사하게 그렇게 냅니다. 순서가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본회의에서 그럼 의결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결정수 알죠? 자 일반 의결정수가 뭐였습니까?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게 일반 의결정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의결정수 요건을 충족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게 뭐 들어가느냐? 대통령한테 넘어가죠. 대통령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서 법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법률안과 법률은 다른 말이죠. 법률은 우리가 말하는 아는 그 법률 자체고 법률안은 그냥 법률안일 뿐이에요. 안이란 이야기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신부는 법률안이에요. 그럼 언제 법률이 됐냐?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대통령 공포 시점입니다. 그래 그 밑에 이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은 그 통상 입법 절차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7번에 일어났네. 며칠 이내요? 15자라는 숫자도 기억해야 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그러면 관로 속에 뭐라고요? 법률로 확정된다. 이게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내가 2차 강조하는 게 왜냐면 요게 여러분 요 절차랑 밑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절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누차 강조하고 이게 이제 올해나 작년에 나왔다는 거죠. 시험에 내가 논다는 거죠. 법률 이렇게 법률안과 법률이 시점이 다르다. 대통령이 공포하는 시점에. 자 그러면 그런데 또 공포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이 됐다 해서 여러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발효.
발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언제요? 원칙적으로는 20일이 지나야 돼요. 한 20일 정도 국민들에게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죠. 유예 기간을 줘요. 왜냐면은 아직 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이 어떤 법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 한 20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반면에 대통령 여러분 이제 공포하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 우리 거부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부 거부 형식을 취합니다. 환부 거부. 거부를 하는데 돌려준다 그죠. 국회로 돌려준다. 그럼 뭐 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미국식 대통령제는 환부 거부 방식이 아니고 그냥 보류 거부, 키핑하면 그냥 이거죠. 대통령이 오블로피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거부한다. 그래서 의회로 의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류 거부 이런 말 쓰는데 우리는 환부 거부요. 돌려준다. 환부 거부 한데 며칠 그러니까 공포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며칠 이내에 결정한다고? 15. 꼭 기억하셔야 돼.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15일 이내에는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결 하겠죠, 그죠? 재의결 정수가 뭐랬습니까? 제적 과반 수준은 똑같고 그 다음에 제적 3분의 2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이때는 여러분, 그럼 언제 그 법률이 되느냐? 본회의에서 재의결 통과되는 순간 법률. 이것도 이게 시험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한 줄갈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재의결 시 법률 확정된다. 대통령 공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미 이제 대통령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다음 밑에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림 밑에 그 국무회의 심의 두 개는 즉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판단할 때도 여전히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한 줄까지 거부권 행사한 경우 입법 절차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그 대통령이 이제 거부할 때 이거 안 돼요. 일부 거부 안 됩니다. 전체 법률안이 하고 20개 조문인데 그 중에서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일부 거부 안 됩니다. 통으로 그냥 거부해야 돼. 일부 거부 안 되고 수정 거부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할까요? 자, 오른쪽에 제가 우리 지금 방금 설명되는 것을 우리 헌법 조문은 오른쪽에 53조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국정감사 및 통제 권한이 있죠, 그죠? 자, 국정조사감사. 여러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국정감사권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 국정조사는 특별한 건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거. 이게 뭐 정기적이냐 임시적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부정기 정례 그 용어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여러분 국정통제권은 이건 이름만 익히겠습니다. 긴급 명령은 대통령은 여러분 긴급 명령권이 있습니다. 긴급 명령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게 뭔가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 YS가 대통령일 때 자, 그 양반 언제 대통령이 2000년도가 아니죠? 94년도? 3년생이요? 그래? 93년도 같으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10 아니구나. 아니구나. 20년 그죠? 야, 1993년도 이때가 지금이 20 이거 세상에나. 우와. 그럼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그지? 우리 딸내미가 엄마 아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아빠 왜 난 얘기 없어?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가 너는 있잖아 엄마 몸속에 있었어. 아빠 몸속에 있었고 알아들어요. 나는 엄마 몸속에 있었구나. 아빠 몸속에 있었구나. 이때 여러분 이때잖아. 이때 YS가 여러분 한 게 금융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어둠의 돈들이 많았어요. 뭐 이게 부정한 돈 받아가지고 다른 차명이라는 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좀 숨겨놓고 예금해놓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실명된 하나다. 안 하면은 돈 못 찾는다. 이게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을 본인 이름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음성적인 자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딱 돈 이렇게 차단시키고 뺏기 이렇게 했던 적이.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대표적인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한 제도예요. 요거는 국회에 뭘 얻어야 되느냐? 국회가 이 대통령의 이 긴급 명령권 행사에서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 여러분들은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승인권 자체를 승인권.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엄 해제는 뭐 계엄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국회가 뭘 할 수 있냐? 해제하라고 요구권이 있다는 거죠. 해제 요구권. 건의권이 아니고 해제 요구권이 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 의결권. 이거 우리 경험했죠, 그죠? 탄핵소추 의결권.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안에 전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은 뭐 계엄 해제 제도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요. 정부 안 볼까요? 정부. 그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학습 문제. 예. 자, 여러분 이 텍스트 보시면 이래 나죠, 그죠?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런 모르죠? 보통 입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죠, 그죠? 근데 정부가 입법 예고했대요. 이게 뭐예요? 정부 주도 발의하는. 아까 우리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도 있었고 정부도 있잖아. 이게 달리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대통령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 예고했다. 우리는 이런 법을 제안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 이거지. 최근에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 주도 발의안이 훨씬 비중이 높고 그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2번에 보세요. 법률안을 국무회에서 심의하고 아까 우리 봤죠, 그죠?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인 재가를 봐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에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이 법률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예요?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거죠. 상임위가 심의하는 거죠. 4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의원 과반수 그리고 출석 과반수지, 그지? 5번에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이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확정된다. 맞고요. 6번에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20일 이후에. 원칙적으로요? 예외가 많다는 거지, 그지? 다음에 정부입니다, 여러분. 정부. 자, 정부는 밑에 보시면 정부의 구성이 나오죠. 대통령, 뭐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랑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도서죠, 그죠? 이게 두 개 의원내각제도서야.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한번 볼까요? 대통령. 자, 여러분 대통령은 그 밑에 있는 저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대통령 그 선거는 67조, 68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대통령 여러분 67조 제2항에 보시면은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최고 득표자 딱 두 사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죠. 똑같이 뭐 1100표 두 사람 나온 거지. 그럼 어떡할 건데? 다시 국민투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거는 국민투표를 다시 한다고 해서 너무나 이게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다수결을 하는 국회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2인 이상일 때는 국회 제적 과반 출석에서 다수 공개위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로서 당선한다.
그럼 후보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무투표 당선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한 사람이 하다 투표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최소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은 얻어야 돼요. 득표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은 획득해 줘야만 당선시킵니다. 당선표가 안 되면은 뭐 없는 거죠. 다시 뭐 모집해 그 후보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돼. 국회의원 피선거권, 선거권이 아니고 피선거권. 그리고 40세. 68조입니다. 그 이제 임기가 대통령으로 이제 임기 그 후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기 만료됐을 때는 70일에서 40일 전에 후임자를 뽑아야 돼요. 70일, 40일. 그리고 권리됐을 때 그죠? 권리됐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뭐 권위라 그러죠. 권리됐을 때는 60일 전에. 요걸로 외워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외워. 숫자 하나는 외우세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죠. 치료하자 그죠? 치료하자. 죽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요것만 할 때 외우시면은 요거는 뭐 자동적으로 하는 60일이니까 그죠?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에 있어서. 치료하자. 죽기 전에. 70일, 40일. 치료. 그죠? 치료.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밑에 이제 대통령 지위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지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론을 통일시키는 국가 원수지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라는 어떤 이 부서의 장이기도 하다 그죠? 수반입니다. 그지?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는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부응하는 권한이 따로 다르죠. 우리가 상식으로 행정부 수반이라는 게 이제 우두머리니까 행정부의 우두머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직원들 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공무원. 이러면 대통령은 행정공무원을 뽑는 것이지 입법부 공무원이라든지 사법부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입법부 공무원 누가 뽑느냐? 국회의장이 뽑고요. 사법부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보는 게 이제 정부 소속 그죠? 행정부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지? 이게 이 수반을 쓰는 건 행정부 공무원을 뽑고 자르고 뭐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그런 권한들. 그리고 뭐 그리고 어떤 행정부 내부에 통용될 수 있는 명령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제정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가 국가 원수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619페이지 일단 618페이지에 그 대통령 지위의 국가 원수 기억에 똑같은 거죠. 국가 원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지위라 그죠. 제일 마지막에 굵은 것이 해놨는데 그래서 우월한 지위다 그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보다 좀 우월한 지위인데 근데 밑에 이게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보면은 대등한 지위입니다. 똑같은 지위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대통령 권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부 수반만 보시면은 보세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명하고 자른다. 임면권 맞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이런 것들. 국군 독수권 뭐 이 정도가 이 우리 행정부 수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가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몇 개만 보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이거죠. 우리 국가를 대표한다 그죠? 이거는 국가 원수. 자, 밑에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 근데 긴급 명령권. 아까 이거 긴급 명령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것도 국가 원수의 지위예요. 두 번째 칸에 넣은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런 거 다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라는 거죠. 그 네 번째 보세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을 이러면 이게 행정부 수반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 아까 동급인데 이 동급을 임명 못하지. 다 국가 원수라는 거죠. 그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아래쪽에 여러분 디귿에 국민투표 부의권 보세요. 국민투표 부의권 우리 72조 이거 우리 이전에 그 레퍼런덤 플레비사이트 하면서 봤던 거죠. 그 레퍼런덤 두 번째면 이게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이건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붙일 수 있는 이미지인 겁니다. 이미지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게 아니라 붙일 수 있는 이미지인 거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붙일 수 있다 그래놨지, 그지? 안 붙여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다 밑에 79조는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특히 79조 2항. 우리가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데 일반 사면을 할 때는 꼭 국회 동의받아라.
특별 사면이 아니라 일반 사면 동의권, 일반 사면 동의, 국회 동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일반 사면 동의, 오케이. 페이지 넘겨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불기소 특권이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라 그러죠. 대통령 재직 중에는 검사가 기소 못합니다. 기소 못해요. 소추라는 게 이제 기소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안 돼. 언제 그러면 퇴직 후에 하라. 재직 중에는 안 돼. 여러분 이 소추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형사 책임을 묻는 거야. 형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어떤 범죄를 벌였다 그러면은 재직 중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면책되는 게 아니라 좀 연기된다는 게 언제까지?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 들어가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떤 뭐 특정 범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도망다니면 책임을 면한다. 그런 이게 공소시효 자체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딱 수업한다. 그런 거. 그래서 민사 책임 쓴다 그죠? 민사 책임 아니에요. 형사 책임만 면책되는 거예요. 면책되는 게 아니라 좀 연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까지도 기억하시고요. 내란죄, 외환죄는 말로 내란죄, 반란 일으킨 거, 대통령이 반란 일으킨 거 있고, 외환의 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적국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외환의 죄입니다. 외환의 죄. 그런 것들을 범한 경우는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라면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받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져야 돼요. 민사상 근데 내 집도 있는 얘기 있잖아. 뭐 대통령이 뭐 일요일날 자동차 몰고 아주 드라이브 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처벌 못합니다. 기소 못하지만은 피해는 배상해줘야 되겠죠. 피해 배상해주는 것과 대통령직 수행은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인 거지. 우리가 만약에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는 깜빵 갈 수 있잖아요. 깜빵 가면 대통령 수행 못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손해는 배상해줘야 되겠죠. 민사상 책임집니다. 오케이. 자, 밑에 대통령 권한 행사 통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통제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라. 그다음에 문서를 하고 문서로서 꼭 해라. 문서로 대통령 직무 수행은 반드시 문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꼭 해라. 말씀드렸죠. 부서 그죠? 부서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부서. 국무총리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돼요.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에서 반드시 문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근혜 같은 경우는 탄핵 당하기 직전에 파색인가 그걸 서른된가를 청와대에 싣고 가지고 청와대 문서를 싹 다 갈아엎어버렸잖아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파색이 확 걸려가지고. 훌륭하죠, 그죠? 우리나라를 앞으로 한 10년 당분간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이 박근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가지고 그때 제일 치명적인 게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여성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반드시 문수를 해야 되고 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 밑에 문제 풀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은 여러분, 이거 틀린 게, 왜냐면 어떤 단어냐,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입니다. 투표자가 아니고, 투표자하고 선거자가 다르죠, 그죠? 투표자는 지금 투표한 사람이고, 선거자는 선권인 사람입니다. 선권인데 투표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지? 2번에, 요거는 여러분 맞는 이야기, 그죠? 3번은 여러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야? 선거권이 아니고, 그죠? 틀렸다. 4번은
임기 만료 7 치료하자 죽기 전에 70일 40이다. 오케이. 국무총리는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도 아니지, 그지? 그냥 의원 내각 띄워서 그게 다 의미입니다. 의원 내각 띄워서다. 그게 끝이야. 끝. 오른쪽에 지휘 보시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여기서 우리 박근혜 그 탄핵당했을 때 누가 권한대행했습니까? 그때 황교안 씨죠.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했죠, 그죠? 다음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습니다. 이게 국무위원을 저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청해 줄 수 있고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 건의권. 다음에 4번에 행정각부 통할권. 그 행정각부를 행정각부라는 거죠. 근데 뭐 외무부, 뭐 행정안전부 이런 거죠. 행정각부를 뭐 보건복지부는 각부를 통할한다. 누구 그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았어. 보는 것도 거기 표현 넣어죠. 거기 지금 86조 2항 보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보는 것도. 국무회의, 이것도 국무회의도 핵심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의원 내각 조서야. 그리고 국무회의 여러분 단순한 심의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과 심의기관은 달라요. 심의기관은 말고 심의란 것은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이고, 그죠? 의결은 뭡니까? 결정하는 거야.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어떤 성격이냐? 그냥 단순한 just talking about 한다. 그냥 심의할 뿐이야. 그냥 심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어떤 결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왜?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 페이지 않는 거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무회의 그 구성 88조 2항 보시면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어떤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밑에 그 중간에 이런 국무회의 심의사항 보이죠? 이거 외우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봐봐. 대통령이 행사가 우리 앞에서 봤던 대통령 권한 행사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 애지간한 것은 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밑에 5번에 심의거에 구속되느냐? 안 받아요. 그냥 이거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임시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 그지? 대통령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그 7호에 보시면은 7호에 봐봐. 국회의 임시의 집회 요구, 임시의 소집을 대통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뭘 하라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근데 뭐 이거죠. 국무회의 심의 딱 붙였더니 국무위원들이 한결같이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지가 다음 날 소집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이건 그냥 심의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감사원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여러분 직제상으로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헌법상 지어보시면은 조직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관인데 직무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당위적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눈치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이 당위적인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 정리하는 거 거기 98조 그 구성 보세요. 감사원장은 이항에 보시면은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도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임기 4년이고 한 번 중임만 1차 중임 가능하다. 그 밑에 여러분 권한사항 보시면은 직무감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감찰은 누구 그 직무감찰이냐? 첫 번째 행정기관 행정공무원 직무감찰권입니다. 근데 입법공무원이라든지 국회 공무원은 감사원장의 직무감찰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다음에 여러분 회계검사권 보세요. 이게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원이 하는 게 회계검사, 즉 정부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회계적으로,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차년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차년도 국회. 2016년도 예산을 검사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은 언제 검사하겠습니까? 1년 동안 과연 예산대로 잘 쓰는지를, 이거는 2017년도 검사하겠지, 그죠? 2017년도 검사해서 설마 2016년도 의회는 없지, 그지? 2017년도 의회, 이게 자년도 의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자년도 그 의회에 보고하라. 이 표현 익히세요. 대통령과 자년도. 오케이, 넘겼습니다.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학습. 자, 1번은 틀렸죠? 지시 안 받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3번 보시면은 자 대통령과 자년도 국회란 말이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원장은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4년이고 1차 중임. 보통 이게 중임할 수 있는 게 잘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한 번 1차 중임할 수 있다.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법원. 자, 오른쪽에 법원은 보시면은 법원이 구성을 한번 볼까요? 구성. 101조입니다. 101조. 101조 2항 보세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됐다. 야, 이 표현도 앞으로 좀 쓸 겁니다. 각급법원. 법원은 여러분 대법원과 대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각급법원이 있는 각급법원. 그러니까 급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급에 해당되는 게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이 말입니다. 각급법원은 두 가지가 있어. 고등법원, 지방법원. 자,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대법원과 각급법원.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다. 그죠? 자, 밑에 104조 2항, 1항, 2항, 3, 1항, 2항은 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며. 그런데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2항.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이야. 또 국회 동의사항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국회 할 때 이번에 대부분을 체크하라 그랬어.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실제로 대법관은 참 우리 그 사돈 중에 한 분이 대법관 출신인데요. 야,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되게 일단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뭐 재산을 빼돌린지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 내가 기억하는 굉장히 청결하게 살았었어요. 굉장히 청결하게 살았고.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돈 많이 벌다. 놀랐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법원에서 한 30년, 40년 정도, 35년 정도 이렇게 공직하고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1년에 그냥 쭉쭉쭉쭉 막 이렇게 그 부정한 돈 받다가 아니라 로또에서 그렇게 돈을 막 줘요. 그냥. 이렇게 변론을 주면 그분들이 직접 변론하지 않지. 그 분의 이름만 써놓아도 있잖아. 후배 법관들이 딱 보고 이 양반이 변호사야? 쪼리는 거야 그냥. 실제로. 그게 그 좋은 인상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보통 전반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게 안 좋은 거야. 되게 부정적인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통한다 이거지. 그렇더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뒤에 임기 6년이라 대법관 임기 6년 정도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케이, 밑에 사법권 독립입니다. 요즘 뭐 사법권 독립인데, 밑에 보시면요, 사법권 독립은 외적 독립과 내적 독립이 있습니다. 외적 독립은 뭔가니까, 법원은 사법부잖아. 그래서 외적 독립은 입법부로부터 독립, 또는 행정부로의 독립, 이게 외적 독립입니다. 의회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다 이야기지, 그지? 외적 독립과 내적 독립은 뭐냐? 밑에 두 번째 칸이에요. 이게 주로요. 법원 안에는 법원장이라든지, 그지? 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말라 그런 것들 주로 내적 독립이 너무 상당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외적 독립, 내적 독립. 자, 오른쪽에 재판의 원칙 한번 볼까요? 공개재판입니다. 공개재판. 당연히 공개재판이겠죠. 문제는 이제 시험관에서는 재판은 심리와 판결 구성되어 있어요. 판결.
심리와 판결, 재판은 심리와 판결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판결은 여러분, 요거는 유죄다, 무죄다, 이게 그 판결이죠. 유죄다, 무죄다, 이게 판결입니다. 근데 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 재판 과정으로 심리한다, 심리를 걸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공개야. 예외 없이 무조건 공개. 얘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공개 가능해요. 네, 근데 뭐, 이다시피,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죠? 간첩 사건, 또 국가 기밀 사건 같은 것들을 공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개 재판을 하더라도 그런 걸 공개하면 안 돼. 이건 비공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거기 조항 보시면은, 자, 109점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 판결 단어가 보이죠, 그죠? 그러나, 심리는, 다만, 그 심리라는 거, 그다음부터 이게 예외다. 이런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그 설명된 거 보겠습니다. 끝에 보이는 소년보호사건은, 자, 요거 소년보호사건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나중에 합니다만 R31로 우리가 소년보호사건이 뭐였습니까?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13살이라 그죠? 이거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의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무조건 비공개. 체크하시고요. 그러나 소년 형사사건은 공개입니다. 소년 보호사건, 자, 소년은 보호사건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죠. 요거는 비공개 원칙이야. 요거는 공개 원칙입니다. 이거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어른하고 똑같아. 요거는 비공개다, 그죠? 구별을 해, 구별. 앞에 뭐 소년 나왔대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그게 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에 따라 다르다, 그지? 형사사건은 원칙 들어가고 얘는 비공개다, 그죠? 같이. 자, 됐고요. 밑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증거재판, 우리 사실인정은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되겠죠. 이죠. 살인, 이놈이 A가 B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심증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심증 가지고 하면 안 돼. 과연 증거가 있는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잠시 말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범인이 아무리 자백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죽였어요. 자백했어요. 근데 자백 이후에 목격자라든지 물증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처벌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요. 나중에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 게 증거재판주의 내용이된 거죠. 일사부재리, 같은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를 또다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일사부재.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일사부재의가 있었죠. 의회에서는 의회니까 뭐라고? 일사부재의. 그죠? 재판이니까 일사부재리. 심리니까 일사부재리. 의회니까 의. 일사부재리. 구별하세요. 처음에 이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되게 헷갈려. 그게 그건가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 재판은 심리니까 리. 그지? 오케이. 자, 넘겨보겠습니다. 법원의 조직과 신급제도 보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됐다, 그죠? 그래서 아까 대법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2번이 중요하다.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죠?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어떤 거? 최종적. 자, 다음에 각급법원. 자, 그거 좀 봤죠? 각급법원에 뭐가 있다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그거 보이죠? 고등법원. 근데 지방법원 안에 보세요. 각급법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인데, 지방법원 안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다. 지방법원 안에는 합의부라는 것도 있고, 단독부라는 거. 합의부라는 것은 뭡니까? 판사가 3사람이 있는 거죠. 단독은 법원에 따르면, 법정에 따르면 판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독부. 합의부, 단독부. 주심, 배심들인데, 요 3사람이, 이거는 사건 좀 중요한 걸 때, 중요하고 복잡한 걸 때, 요거는 일반적일 때. 그래서, 그 지방법원 안에는 요는 두 종류의 법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단독부, 합의부. 자, 됐고요. 자, 밑에 이제 그 신급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보통 3번 하죠. 근데 무조건 3번 하는 거 아니란 거지. 뭔데 그러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한 번에 끝내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한 번에 끝내는 거죠. 1심지 제일 아래쪽에 선거재판. 한 번에 끝내는 거.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입니다. 당선소송. 이거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걸 우리 선거재판을 그러는데,
이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런 주장이고요.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다 그만 얘기인데 뭐 대규모 투개표 부정이 일어났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이런 게 보통 선거소송 문제고 당선소송 같은 경우는 당선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사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 작년인가 그때 그 누구죠?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얘기가 있었지. 반선생 박기문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은 사실은 대통령 나중에 당선되면은 이거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그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우리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5년 동안 유엔에 가 있었다는 거죠. 뉴욕에 살았다는 거죠. 그 사실 그게 안 돼요. 충족이 안 돼요. 그럼 그게 원래 그러면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됐죠. 후보로 나설 수 없는 후보 나섰잖아.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우리 선거 재판을 가는데 이거는 뭐냐? 자, 대통령 꼭 기억해야 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 도지사 대법원에서 한 건에 대법원에서 한 번 해치웁니다. 대법원에 꼭 기억하셔야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또는 당선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럼 기타 인원 선출직 말고 여기 없는 사람들 있죠. 뭐 광역의원, 뭐 기초의원들 그죠? 광역의원, 기초의원 또는 뭐 짜잘한 시장들, 우리가 기초시장들 그죠? 요 시장은 여러분 도지사급 시장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 특별시장, 인천시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죠? 광역시장인데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은 대부분에서 하는데 뭐 자그만 시들 그지? 이게 있잖아. 그거는 어떤 것들은 이게 대부분이 아니에요. 2심제입니다. 두 번 한다. 한 번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대법원으로 한다. 그 위에 보세요, 여러분. 자, 선거재판 위에 2심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위에 요걸 기억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걸 기억해야 돼. 대통령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달리 여러분 선거 범죄는 다릅니다. 선거 범죄 그죠? 선거 범죄는 달라요. 이 두 가지 이런 구별해야 돼. 선거 범죄는 뭡니까? 이거는 뭐 유권자 매수 있는 거야. 유권자 매수. 뭐 밥 사주고 그죠? 우리 뭐 투표 요즘 여러분 가끔 그는 지금 그 자한당 소속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지고 흘리나는 경우가 한 생기지 할 건데 뭐 그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뭐 점심 사줬다 아니면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통 버스 대절해 가지고 논론을 많이 보내줘요. 그런 것들 발각되면은 선거범죄입니다. 이거는 3심제다 그죠? 얘랑 얘랑 구별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끝에 돼야죠. 오른쪽 끝에 선거범죄는 3심제다 그지? 자, 다시 위로 특허재판. 특허재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심제입니다. 그 특허법원에서 1심, 다음에 대법원에서 2심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3심제입니다. 그 행정재판도 이러면 3심제예요. 행정재판 3심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뭐 군사재판 다 3심입니다. 소액사건도 3심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 중요한 합의부 단독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사건일 때는 1심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 지방법원, 자, 우리 지방법원이 있다는 거 지방법원 그죠? 지방법원이 있고, 자, 그 위에 고등법원이 고법이 있고, 그죠? 고법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대법원이 있죠, 그죠? 지방법원 안에 여러분, 요게 합의부가 있고, 그죠? 합의부가 있고, 여기 단독부가 있어, 단독이 있어, 그죠? 합의부 단독부 있는데, 약간 작은 사건일 때는 1심 자체를 여기서 담당한다, 그죠? 그럼 요 판결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항소를 어디 하느냐, 요렇게. 그럼 요 합의부 사건에 불만이 있을 때 하느냐, 대법원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1심 자체가 좀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자체를 합의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하느냐, 고등법원. 이렇게 하죠, 그죠? 요 순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심을 단독에서 하면 2심은 항소심은 합의부, 상고심은 대법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2심을 여러분 1심, 2심인데 2심을 우리가 항소심이라고 그래요. 항소심. 요거는 대법원은 상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담당은 1심이 단독일 때는 항소심이 어디냐? 합의부. 1심이 합의부일 때는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공통적으로 대법원. 항소란 말, 상고란 말 자체를 구별하셔야 돼요. 항소, 상고. 그래서 오른쪽 그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좌측에 1심이 합의부입니다. 그러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오른쪽에 1심이 단독이야. 그러면 2심은 합의부, 3심은 대법원 간다. 그죠? 오케이. 자, 밑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법원 권한사항입니다. 요게 우리 심의 나왔습니다. 명령 규칙 심사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알고 있죠? 법의 법 단계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이래 단계다. 단계 구도다.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우리 규제하는 게 위헌 법률 심사제, 그죠? 심사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심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헌법적 헌재 가지고 있죠. 헌재 가지고 있어요. 심사권은 그지. 그런데 그 밑에는요 명령이나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죠. 통제하는 게 뭡니까? 이게 위헌, 명령, 뭐 규칙, 심사제, 심사권입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이거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각급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최종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최종 권한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위헌 명령 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위헌 명령 심사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각급 법원이 각급 법원. 이 각급이 아까 뭐였습니까?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각급 법원이 이거지. 근데 최종 권한 누구한테냐? 대법원한테. 요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번에 그 보면 명령 규칙 처분 신사권 밑에 푸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신사권은 각급 법원이 모두 가지고 있으나 최종 권한은 대법원한테 있다. 그지? 오케이까지 좀 볼까요? 좀 높게 가시고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번에 보시면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부분 맞지, 그지? 여기 그다음에 2항이 좀 전에 하고 요건 안 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그 우리 단심 1심으로 끝내는 거 있죠? 그 밑에 여러분 대통령 아까 국회의원 그 지도지사 밑에 보면은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이게 3심제인데 군사재판 중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계엄령 중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사재판은 한 번에 했대요. 왜냐면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단 말은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 이 말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합니다. 그러나 그때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형을 선고할 때는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3번 한다 그지. 그래서 이게 사형 선고는 제까지 기억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문제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은 모두 단심이 아니고 사형은 제다, 그지?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지방법원이 단속 판사 판결, 이게 단독 판사 판결에는 항소심은 합의보죠. 근데 이 합의보는 여러분 같은 지방법원 안에 있는 합의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항소심이 단독법원의 상급법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이유는 그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 판결에는 항소심은 상급법원은 고등법원이죠. 아니고 같은 지방법원 안에 있는 합의부가 담당한다는 거죠. 같은 지방법원입니다. 그럼 4번은 그죠? 그 행정법규는 행정법원이 가지고 있겠죠. 오케이까지. 잠시 끊겠습니다.